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정말 맛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3%의 폭락이 나왔고 직전 6월달에 저점을 이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2220포인트까지 내려왔고 또 코스닥은 무려 5%의 폭락이 나오면서 저는 사실 오전 끝 무렵에 이렇게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만회하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이 끝날 무렵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어쩌면 서킷 브레이크도 걸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전저점 이탈했고 오늘 큰 폭의 폭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왕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진 만큼 우리가 지금은 어느 시점에서 변곡점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뭐 볼 거 없이 모든 종목이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또 자동차 관련주 모두 큰 음봉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금융주도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각 이슈가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 상관없이 하락세가 나왔었던 참 좋지 못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별반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렇게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외국인의 큰 매도세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관에서는 오랜만에 2,800억 규모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5%의 폭락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개인들의 반대 매매, 적극적인 매도세, 그런 것들이 시장에 투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장중의 매매 동향을 보면 일단 코스피예요. 기관은 오전장부터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매수세를 더 키워갔고 반대로 외국인은 오전장에는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다면 오후장에는 계속 매집을 해나갔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급락이 나온 것은 분명히 개인들의 시장가 매도, 최근에 다시 신용잔고가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신용잔고에 따른 적극적인 반대 매매들, 그런 것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 규모만큼의 또 기관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만 순매도가 있었고 반대로 현대차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하고 개인만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SDI는 60만원에 이탈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크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점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안타깝지만 항상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올 때는 변곡점이 형성이 되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9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포스코케미칼, SK텔레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금요일날 미국 3대 지수가 또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장중에 전저점을 이탈했더라고요. 물론 나스닥도 1.8% 하락이 나왔고 직전 저점까지 3개월 만에 다시 주가가 회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참 설마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직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2.5%, 대만도 2.1%, 반대로 상해 지수는 보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워낙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코스피 상승 종목이 26개, 그리고 하락이 903개, 추가적으로 코스닥도 상승 64개, 하락이 무려 1434개. 오늘은 정말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시장의 판단을 세워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나스닥을 보면
제가 나스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 흐름이 국내 증시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연동지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6월 저점을 이탈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난 7월 달에 한 차례 랠리가 나왔어요. 실제로 상승폭도 꽤나 컸었고 왜 이런 상승이 나왔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7월 중순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오히려 6월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9%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장은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을 부추겼었던 에너지 가격, 유가의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7월 중순에 발표되었던 6월 CPI가 고점일 것이고 변곡점이 될 것이다. 단순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감이 꺾이면서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시장에 상승이 나오려면 지난 7월 달처럼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그런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다시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시점이 어쩌면 11월 달에 발표가 되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 그 시점을 앞두고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좌측에 있는 거는 CPI의 YOY,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상승이 나왔는지 그거를 그래프하고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이고요. 또 우측에 있는 것은 같은 CPI인데 전달 대비 지난달보다 얼마나 상승이 나왔는지 그거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YOY 기준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CPI가 계속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작년 11월부터였어요. 11월 달에 발표되었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때 6.2%가 나오면서 전달보다 무려 0.6%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달마다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11월 달에 발표된 10월물, 그리고 그 다음 달 바로 이때죠. 다시 한번 0.6%의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은 0.2%, 0.5%, 그리고 0.4%, 0.6% 이렇게 달마다 평균적으로 0.5%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CPI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은 작년 11월부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번에 발표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전달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를 보면 7월 달까지는 이게 상승폭이 꽤나 크단 말이죠. 많이 나올 때는 1%도 있고 또 1.3%도 있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0.0%, 그리고 저번 달에는 0.1%, 이렇게 0%를 기점으로 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0% 내지는 0.1%의 상승률만 이어져 온다면 CPI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11월, 발표는 11월이니까 10월물부터겠죠. 그 시점부터는 반대로 계단식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CPI 지수는 1년 전 기준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발표일은 11월 달이었죠. 이때부터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달 대비 상승률이 계속 0% 전후로 유지가 된다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 이 11월부터는 CPI 지수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일단은 11월에 발표가 되는 10월물 CPI 발표일은 11월 초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시장이 똑똑하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가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것도 물가가 빨리 안 잡힘에 따라서 연준이 보다 강한 긴축 정책을 할 것이고 그게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감이 계속 시장에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해결이 된다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CPI 지수가 언제쯤에 꺾일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올해 11월 초에 발표되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 그 시점을 앞두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작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5개월 동안에 CPI 변화가 0.4%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이었죠. 자, 그래서 작년 5월에서 9월까지는 CPI 지수의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달 대비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것을 눈으로 체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었던 만큼 지금은 그런 차이점과 변곡점이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발표되었던 9월 CPI까지는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 발표되는 9월 CPI 지수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걸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11월에 발표되는 10월 CPI, 그 시점부터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 항상 선행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10월달부터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기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 가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것이 현지 시각 기준으로 29일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이던스를 통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전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조금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 주부터는 연준 인사들의 줄줄이 연설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오늘 환율을 보니까 1430원까지, 정말 2008년 이후로 다시 이런 환율을 본다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율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정부의 조치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금리 인상의 기조, 이 부분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개입을 하던 하지 않던 추세는 상승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정부의 개입을 기대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6월 저점을 이탈했어요.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왕 내가 매도하는 시점을 놓쳤다면 제가 조금은 중요시 말씀을 드렸었던 언제쯤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곡점에 올 수 있는지 그 시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제가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자료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일시 정지를 해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7월 달에도 시장이 상승이 나왔던 것은 기대감이었던 만큼 그런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시점이 10월 달에는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당분간의 시장을 조금 관망하면서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